모르겠지만 지금 투쟁을 병행하는 것 같은 분위 같으면 같이 해가지고 같이 투쟁을 병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은 공개 투쟁에 다 같이 이제 정상화 투쟁을 같이 고정 맞추고 해야 된다고 썼는데요. 근데 강제인사 이동 저지가 실제로 좀 주죠,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복지까지 해서 선전선동을 해야 그 전조합원이 그래 우리 규탄 한번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일단은 내용상은 방점이 강제인사이동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조합원을 동력화하려면 그것까지 걸어서 동력화시켜야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복지 보고는 따로 할게요. 네. 지금의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정상화 아까 들었지만 거부해요. 개별 고소 거부, 뭐 거부. 그래가지고 다 지킨다. 다 지킨다 그러면 사장도 다 지키는 거가 같다. 따라서 경평으로 압박하는 힘을 무력화시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 복지 그거는 기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머리 짜본 그러면 뭘 100억 100 얼마 정도는 뭘 집행하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전반적인 걸 보시면 됩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인데 세부투쟁 계획에서 2월 22일 날 전조합원 총력규탄 대회가 고리원전에 직접 있고 뒤에 페이지 보면 정호조 고리 상주하며 전방호성 지역선전전 전개가 2월 24일부터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지금 교섭 대상자가 서울에 있는 사장이고 고리에 왜 직결을 해야 되는지 현실상 고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너무 넓기 때문에 들어갈 데도 없고 이게 아시다시피 고리 인근에는 지금 집회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 집회 신고 안 하고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직원도 못 들어가나요? 고려한다라고? 우리 직원이잖아. 직원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왜 지금? 그 안에서 하자는 얘기잖아. 집회 신고를 해야죠. 아니 옥내 집회입니다. 아니지. 우리 고리 원자력 구내에서 우리 정당원 조합원들이 하는 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왜 고리 가서 아까 최 원장 얘기했다시피 사장하고 전부 다 기관들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해야죠. 상경 집회를 해가지고 그 얘기는 다 청와대 앞에 가든지. 그렇지. 그 얘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를 짠 거에 취지를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서도 우리 봤지만 사장을 감금한다고 해서도 실제로 그 타격만 있지 실제로는 인사처에서 발령지도 보면 돼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사 압박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회사가 가장 두려운 지점이 뭘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앙위원 몇 명이서 나자빠지고 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을 두려워하고요. 조합원이 운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고리라는 사업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강제 인사이동에 민감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리가 이제까지 타겟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역의 안전 문제가 왜 그런지 지역에 대한 것을 회사는 되게 깝깝해요. 지역까지 확산될 거를. 실제로. 전술이라는 것은 적이 가장 위협으로 느낄 곳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봐도 네. 요 안은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핵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정당한 게 지금 고려에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저작년 2012년도에 요 로비에서 했잖아요. 로비에서 했는데 우리 간부들 여기 나오지도 않아. 토요일이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아니, 근데 나오지도 22 않아. 아니 잠깐만. 지역 타격인 거예요. 22일 날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직원들 누가 나온다? 아니 그래서 전조합은 이제 글로 가자라는 얘기지.
줄여야죠. 조합원, 나와야죠. 우리 조합원 강제로 우리 조합원들은 가자라는 얘기지. 예, 일단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 집회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쪽에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 불합리한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론 싸움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거 알리는 방법. 자, 우리 고리 쪽에서 했을 때가 여론 쪽에서 좀 알리게 좀 편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본사가 있는 요 위치 혹은 뭐 이런 청와대라든지 그런 쪽에 했을 때가 이 효과가 더 큰지. 사람 모이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정행을 도래하면 직원들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모일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다 모인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리보다도 만약에 회사한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오버홀이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전부 다 오버홀을 거부하고 시간을 거부하고 해야지만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현재 오버홀을 진행 중인 발전소가 없다 그러면 서울 쪽에서 어떻게든 많은 여론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고리가 2개 있습니다. 네? 고리가 2개 있습니다. 아, 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 고리 끝나서 안 그러면 집회를 서울역 집회라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전조합원 집회인데 조합원이 다 모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합원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조합원 다 모이면 6,000명이고 몇 사람 빼고 하면 3,000명 온다 쳐도 서울역에 3,000명 모여가지고 한순도 농조합이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게 효과가 나을까요? 안 그러면 고리 다 뭉쳐 고리 가던데 그럼 몇 명 볼까요? 우리끼리밖에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 3,000명 모이기에 제일 좋은 지점이 고리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울주에서 오길 편하고요. 올시에 오길 편하고 고리가 오길 편한 게 서울까지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이 형님 잠깐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 자, 서울역 집회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못해요. 왜요? 어떻게 해? 집회 신고 우리 지금 여기서 투쟁 계획 승인을 하잖아요. 투쟁 계획 승인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투쟁 계획 승인을 하는 거지 집회를 하려면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당 문구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집회 신고 하더라도 분명 집회 신고 승인이 안 나요. 자, 그럼 고리 군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리 발전소 들어갈 수는 있잖아. 못 들어가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봤던 거야. 못 들어가요. 고리 들어간다고 고리 내일은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회사에 승인 해줘야 간다니까. 아까 나한테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죠. 밖에서는 되는데 본부 안으로 들어오려면 중앙위원장님 또 고리 올라가면 출시 승인을 내야 돼요. 그래요? 못 들어오죠. 처음에 얘기가 내가 물어봤을 때 아니, 잠깐만, 우리 직원들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리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자, 봐봐. 고리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자, 하나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자도요. 기사에 대한 것도요. 네. 가장 민감한 지역이 타격 투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가장 안전을 우려해요. 우리는 이거 원정 안정성을 왜냐하면 사직급도 지금 엄청 현장에 한 4분의 1 그죠? 4분의 1 정도를 흩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이렇게 대규모 이동한다는 거고 아랍에미리트에 대규모 이동하는데 전 직원을 그렇게 돌리고 있다. 이것은 안전성에 위안한 것은 그 지역민들이 가장 민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앙일간지요. 잘안 서울역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지역일간지 기자회견하면요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간지도요. 한수노조가 고리 원자력에서 정말로 원전 안전성과 비리 척결로 해서 집회를 해? 오죠. 연락을 네트워크를 하면. 오히려 서울역에서 집회하면 쟤네들 배불러 대국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약하죠. 우리가 승부를 볼 곳이 어디가 더 강하냐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리에 대한 그 친구들은 그것도 전술을 여기서 다 하면 다 까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투쟁을 이제 깊숙한 전술 문제나 긴급한 결정은 이제 몇 명한테 위임해줘야 나중에는 위임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장소를요 A를 두놓고 고리 지역에 B를 둬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리 인근의 지역을 타격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고리조합원은 금요일날 아예 퇴근을 안 해버려야 돼요. 안팎에서 쌍방 공격이 돼야죠. 그런 것까지 계산해 내야 된다. 그자. 예, 이거 장소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 본부회장도 모르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그 장소 섭외 같은 거 하려면 그쪽 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먼저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런 말담님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계획이죠. 전체 전체 계획이고 계획이어도 그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고리의 먼저 싸움이 아니라 예, 전체 싸움. 어디가 좋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 현실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부에서도 안 될 거라고. 고리 내부에서도 다 수입 통제돼 가지고 고리 사람 빼고는 못 들어와요. 밖에서 이제 모여야 된답니다. 밖에서 모일 때가 있으면 집회 신고를 해야 돼요. 집회 신고 안 받아줘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모이죠? 아, 잠깐. 그 현실적으로. 집회 신고라는 게 싹 다 돼 있지는 않아요. 싹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것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리조합원들이 참석을 못할 것이다. 충분히 예측되죠. 다음날 출입을 안 해줄 것이 분명하죠. 막기도 할 것 같죠. 고리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죠.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한데 또 만약에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왜 그 전날에 그러니까 그런 건 세부적인 거예요. 실제로 다 노출시키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고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네, 그 불법 집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으면 거기서 집회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 시위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제 경찰이 와서 당신도 불법 시위니까 해산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사실 주최한 위원장 수석부회장도 벌금 한 2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우리 공장 여러 가지 근데 집행부만 이제 뭐 이렇게 벌금 때리면 또 회사에서 뭐 징계 하나 주겠죠. 징계 뭐 근고 각오하고 하는 그러니까 거지 뭐.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해고도 각오해야 할 텐데. 그게 없죠. 우리 뭐 중앙집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지부장님 밑에 현장은 다 끝나요. 실제. 아니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고리에서 누구한테 우리끼리 모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촌에서? 그 장소는 물색해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네. 이 장소에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목적이 우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부에다가 우리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지역민한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 단체들한테 조직을 해야죠. 22일인데요. 오늘 10일이고. 예. 10대 얘기해서 고리에서 이슈화를 이걸 가장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죽네? 이슈화를 시키는 거지. 이슈화를 시켜서 서울역의 일상 집회요. 별로 회사 별로 아무사 아니다. 의자 예. 근데 저기 서울역 집회라든가 가천 정부청사 앞에 집회라든가 이제 많이 해봤는데 토요일이잖아요. 본사 예. 이게 이제 사실 보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또 하네 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의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결의를 가지고 투쟁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이 빠진 투쟁 서울역에 하면 제국 3,000명 계신데 1,000명이나 오기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조금 하면 사실 효과가 적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워낙 또 여론도 공기업 방망경영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하면 공대 약같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끼리만 하면 제가 보면은 도리어 언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안전 이런 거 해서 우리 사업장 들어가는 게 어쩌면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지. 결국 지금 상대는 회사잖아요. 예. 나 오늘 저녁 먹고 조용히 있기로 했는데 또 얘기 많이 해서 지금 그 장소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고리 발전소 안에서 한다? 그건 우리들만의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전혀 못 들어오는데 누가 봅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이 공장 안에서 뭔 짓 하는지 누가 합니까? 그래도 공장 안에 들어가는 건 저는 지금 현재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의 극대화를 보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리 지역에 또 지역이 굉장히 또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부산에서 해야지. 부산에서 그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하면 부산은 고리하고 연관계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게 맞죠. 장소는 그게 맞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거 갖다 강제 인사 이동 저지 및 복지 투쟁 결의대 이건 내부의 캐치프레이즈고요. 실제 우리는 또 다른 걸로 또 위장이 돼야죠. 그 뭐냐 위장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실제 이 강제 인사 이동이 완전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비리 척결 및 원전 안전 확보 투쟁대 이런 명목을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강제 인사 이동 저지고 복지 저지가 돼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후반부에 얘기한 거는요 슬로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슬로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공기업이 어떤 국민의 광장 속으로 갔을 때 상당히 아까 했던 역풍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은 사실은 우리의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리 원자력의 원전 안전해서 숙련된 노동자 이동 반대한다라는 지역의 현수막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회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수배들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투쟁이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 타격이 맞느냐예요. 지역 타격이 왜냐? 제일 잘하고 제일 민감한 곳. 그리고 이것이 지역과 잘못 결합하면 고리 1호기에 대한 문제까지 점화될 수가 있다. 라는 회사의 우려. 여러 가지들이 긴장하게 된다. 지금 실제로 이 인사이동 문제는 사장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장이 제일 무엇을 극악할까를 보면 되는 거죠. 장기 투쟁이라면 서울역 뭐 어디서 그냥 뭐 선전지 나누고 뭐 이렇습니다. 또 2차 어디서 집회하고 뭐 있는데 타격 투쟁이거든요. 타격 투쟁을 하려면 사실은 고리원자력 안에서의 조합원들이 운집한 모습. 사실은 조합원들이 운집한다는 거는 회사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의 바깥에 어느 장소, 그럼 보안 유지해야죠. 사실은 좀. 어느 장소 지역의 사람들을 연락해서 우리 그거 한다. 결합할 사람 해라. 라고 한다면 상당히 하죠. 당연합니다. 타격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 발전이 있을 때요. 예. 건력별 집회를 할 때 발전소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건력별 집회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우리는 나눠서 건력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정문 앞에서 우리가 뭐 확보를 못하면 반만 써도 되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실제 보면 지금 우리가 총력 결의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게 우리 뭐 규탄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정말 뭐 투쟁 국면도 아니고 규탄되니까 그렇게 세를 한번 이렇게 뭉치자는 의미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을요 좀 해서 회사 압박용으로 이미 좀 썼어요. 지금 회사가 굉장히 고리 집결에 대한 것이 좀 지나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의 변화도 약간 있었던 것도 그런 것이 야 자기네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회사 압박력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빠른 수단이 뭘까? 집회 사실 모르겠으나 우리 현장에 지부위원장들 아시겠지만 자, 현장 중심의 활동하기 힘든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부위원장들 회사에서 묶어버리면 자기 시간 내 안에 휴가 내지 않고는 조합 활동 못하는 거고 또 본부위원장 혼자 전 발씩 돌아가서 이 집 마리오 결의대 그 인원만큼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회사한테 손발을 다 그런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런 결의대에 앞서가지고 조합원들도 한더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정의의 투표를 어떻게든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서 투표를 강행한 다음에 결의대에 했을 때가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을까.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아닌 사람을 갈 준비 예를 들어 뭐 정수로 뭐 어느 특정 부서 제외되는 부서 여부되는 부서 또 15년 차를 외에 다른 사람들 사실 그 모이기가 생각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 당사자들이 워낙 각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뭐 쟁의 투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모이기가 사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투쟁 과정 속에 우리가 중간 단계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쏘면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맹맹한 상태에서 쟁행이 찬반 투표는 오히려 그것이 부결되면 오히려 더 불리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인사권 가지고 쟁행이 찬반 투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명분을 다른 걸로 우리가 뭐 이런 그때부터 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시기가 지금 다음 주 내려가가지고 주말에 모이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결기가 실제로 아까 우리 김현동 위원장이 했지만 중앙집행부는요 사실 원자료 문제 건드리면요 상당히 저도 곤란해요. 그래서 해고까지도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부위원장도 묻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뭐 건다 딱 하고 선동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 문제 동지 여러분 정말 이전까지 그 다음에 이전까지 쌓였던 분노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는데 한 번 일어섰을 때 되지 않았냐. 그거를 선동하고 자신감을 갖고 조합원을 믿고 선동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은 의외로 지금까지 쌓여있던 분노들이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쟁의형이 찬반 투표는 결렬시에 대한 것으로 해놨어요. 저는 여러 가지 투쟁 경험 속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섭다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니들이 정말로 강행한다 그럼 우리 칼 뽑는다. 정말 너희들 상급단체도 뽑는다 뭐 했을 때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달구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우리가 그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죠. 혹시 그래서 사실은 한번 점검이 그 전날 본부 결의대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본부별로. 예, 그렇게 좀 배치를 한 거죠. 예, 그런 취지에서. 부장. 예. 2004년 6.27 상경투쟁 하셨죠? 예. 그거는 저기 주월제죠? 예. 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 총력 규탄대 관련해가지고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 각 본부별 참여 인원, 예산 배분. 예산 배분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겠죠. 예. 참여 인원, 거기서 빠진 인원들,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몇 명씩 되는지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투쟁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투쟁기금 전체적인 투쟁 계획이죠. 계획이죠. 한 번 집결이거든요. 일단은 계획에서 한 번 집결이에요. 사실은 긴급해서 타격 투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강행시는 거기서 이제 장기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한 번 정도 거기에 그 이후에는 중앙노조가 상주하면 되니까 조합원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한 번 가서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세세한 거 계획이 있냐 이거.
세부 계획이라는 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의 인연을 동원할 때 자, 발전부 쉬는 사람들 동원하면 예를 들어서 예. 발전부 뭐 근데 5월 참석할 수 있는데 한인데 못 오는 사람들 같은 대충 몇 경우에는 명을 잡고 아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할 거고 대충 그거는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거 아니죠. 그것만요. 한다면요. 예? 한다면 지역 계신 분들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서 노력해야죠. 그냥 비건 근무자 아니 빼고 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강제이동 저지를 하고 잠깐만요. 이 대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말씀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본부도 돌아갈 거 자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강제이동 저지 이 부분에서 지금 15년 차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조합원들 15년 차 이상 몇 분 없습니다 이제. 각 본부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울진 지부위원장님들, 울진 본부장님들 강제이동 저지 인사 이거 출전식 한다고 고리 아까 그래서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내려오실 겁니까? 안 가지. 못 자, 가죠. 예. 아까 우리 아니요. 저기가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뭐 투쟁 계획에 결의를 한다면 그 가서 최대한의 그 교대원 빼고 다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고 이게 우리 조직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첩보 다 뜨면 여기 있는 분 뭐 바로 하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지. 규탄되기 때문에 한번 박는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우리 동원을 다 했는 빼먹고 어떤 방법을 가지 않고 와야지 많이 모이면 많이 올수록 해서야 더 우리가 한 번 이게 뭡니까? 해서 제압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하져놓고 한 100명 정도 갔다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가 본부나 지부에 가서 최대한 뭐 규령수 아닌 뭐 그리고 근무자 아닌 이상은 토일 비원 아닙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조직에서 와야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뭐 이길 수 있다는 거지. 한 번에 아 누가 하니까 진짜 많이 모였더라. 아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런 말이라는 거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하려면 접든지 하는 방법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죄송합니다. 양수 쪽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자고 먼저 했었고 지금까지 저 아침부터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먼저 심의 안건에서 이 투쟁 계획을 승인을 먼저 하고서 그 방법을 노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모이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승인도 않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강제 인사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응? 우리 한 3%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전체 인원에. 그런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나오겠냐?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넣었다고 제가 아까 조금 얘기했죠.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지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득권 있는 사업소에서 각 본부장님도 뭐 지부위원장님 다 힘드시겠지만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전 문제만 계속 나오니까 그러는데 양수도 양양이나 청송이나 예천 같은 데는 오지 사업소고 다 나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 양수 지부장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도 안 두겠다. 15년 차 이상 불려라. 예?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데 내가 기득권 있고 사무사업소에서 있는 그 지부에서 나 못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건 순환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오늘 그 울진 위원장님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조금씩은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강제 인사 이동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조합에서는 인사 이동 가지고 이렇게 투쟁까지 가는 지난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투쟁까지 가는 것은 이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원치 않는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서 최소화를 시켜야 돼. 지난번에는 협상도 못하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지난번에 200몇 명 나가죠. 그 사람은 조합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대 복귀해야 돼요. 에? 우리 지금 있는 사람만 안 보내려고 그러지 안 보내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도 와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는 양수처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7개 양수 지부는 아무도 예외 조건을 두지 말자. 예? 어떤 무슨 파트, 직영경기 한다고 파트 그쪽 부서에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회사 측에서 그런 대로 우리는 따라주겠다. 그렇지만 그 인원은 최소화를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저 어디서 하고 안 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뭉친다고 승인을 해서 결의를 하면은 다 가야죠. 이것은 안 가려고 말을 하고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나와요. 투쟁을 승인한다고 했으면은 이유 없이 따라줘야 돼. 그래야 이게 조직이 단결이 드는 거지. 반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한쪽으로 가자고 해도 지금 회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불이평 나오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어떤 결론이 나와서 똘똘 여기서 뭉쳐줘야지. 여기서도 뭉쳐주지 않으면서 조합에 직결하라고 하면 누가 직결을 어떻게 합니까? 에? 강제 이동 저지를 하려고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고 여기서 어떻게 진짜 때려 죽여도 내일도 내려가지 말고 사람 만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유로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우리 양수도 지금 각 비율로 10원차 이상이 돼서 가야 되는 이 비율로 따지면은 원자력 본부보다 우리가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20%가 다 돼요. 8명, 9명 됩니다. 우리가 40명 중에. 네? 그렇게 저도 가슴 아프고 쓰린데 갔다 와라. 가려고 마음 다 먹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안 가면 좋겠죠. 근데 먼저 갔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꾸 어떤 예의 조건을 둔다 그러면 거기에 발목이 우리가 스스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속 지부 조합원 몇 명 잡아주려다가 거기에 목이 매여서 계속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진짜로 잡고 이 복지 같은 것은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투쟁 계획이 하나의 압박용도 되고요. 사실은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안이 되죠. 그게 파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실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최대한 교섭을 해서 정말로 이제 일요일까지 아주 빡세게 할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거의 집에 못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든 그 실무 부서는 또 못 내려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아니다 할 때 이게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보관도 많이 얘기 드렸고 그런 것을 충실히 할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이 정도 무기로 한번 죽자고 달라들어야 일이 되지. 대충 해서 모양만 내겠다고 해서 이기겠습니다. 정말 해고 각오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계도 각오하고 그리고 선동을 한번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해야 죽고자 해야 살지 살고자 해서 사라지겠나요? 그래서 이 투쟁 계획은 승인이 되어서 일단은 너희들 교섭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이제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는 그거 할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출근 선전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까 싶어요. 아니 그 하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쟁 계획이 잡혔으면 나름대로 조직을 동원하려는 예를 들어 교대 근무를 뺀다든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그걸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조합원들이 여기서 모인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대리 근무자를 제외한 FT 근무자 전원 모이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또 조직 현장에서 조직을 동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거는 계획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인지 혹시 생각한 게 있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가능한 조합은 총동원이에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대 근무자도 해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짜면 돼요. 사실 그건 사실 아닌 것도 아니죠. 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대상까지 간다. 그렇게 해서 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합원을 걷어온다. 정말로. 네. 어때요? 이거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투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된다고. 지금처럼 이 인사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를 관련돼서 통일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안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뭐 이렇게 결의대하고 뭐 압박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가서 뚜껑을 꼭 열었는데 얼마 안 모였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 모인다든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안 돼버리면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이렇게 조롱만 당하는 꼴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좀 또 누차 얘기하자면 지금 중앙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쟁을 하고 뭐 결의를 하고 싸우려고 하면 한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저 다 선출직들이잖아요. 다 선출직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의지나 뭐 결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거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내는 뭔가를 좀 얘기를 하고 투쟁을 얘기해야 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 이 투쟁을 하려면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까 단일화를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나올 수 절대 없습니다. 장을 저희가 안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협상을 주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3일 동안 집중 투쟁을 한다는데 중앙과 4개 원전 본부죠. 근로변제 조치가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분노를 가지고 본부위원들 현장에 가서 그 분노를 이끌어내십시오. 이렇게 되지. 현재로서는 안 맞으니까는 그럼 본부위원장들이 회사하고 올 때 직접 분노를 목격을 하고 이건 진짜 아니다. 갔더니 이 새끼들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당신들로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강제해서 막을 수 있다는 분노를 갖다가 끌으려면은 우리끼리 감정을 하지 말고 우리 주체들이 회사 협상을 할 때 그 분노를 끌어안고 현장으로 와서 그걸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증감이 있지만은 협상의 주체를 좀 우리 본부위원장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시면 그래서 그 분노를 안고 내려가서 이 투쟁을 갖다가 그때 그 배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7개 사실은 4개 본부위원장 민감한 거라 사실은 처음에 특별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려고는 했었죠. 그런데 임금교섭할 때. 근데 사실은 자기 사업장의 인사이동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장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는 봐요. 7개 본부위원장. 사실은 4개 본부위원장뿐 아니라 우리가 임금교섭하고 단체교섭했을 처럼 7개 본부위원장은 이제 명실공히 특별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해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회사랑 해서 협의를 교섭을 하는 그런 주체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자기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얘기해보고 그러면 보다 실감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 협상의 대상자가 교섭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에 계시는 국장님, 처장님들이 힘이 없어서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면 본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약해서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본부위원장이 현장에 있는 본부위원장님이 공철직이니까 와서 하는 게 협상이 더 커진다. 그러면 그 논리는 맞는데 지금 당사자인 회사 측은 예를 이 사람들이 예를 중앙 국장님들이 힘이 약해서 이 사람들은 회의가 잘 안 돼. 이런 논리로 접근이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본부위원장들이 간다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아니 본부위원장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제가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부위원장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것을 갖고 분노로
현장을 조직하면 훨씬 낫겠다라는 거거든요. 내용은. 본부위원장님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저는 오늘 이런 주문을 한번 우리 중앙위원분들한테 한번 해봅니다. 밤을 새더라도 인사이동 기준안, 우리 중앙위원들만의 인사이동 기준안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일 각 본부위원장님 이상급 해서 사장과 직접 교섭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중앙위원들까지도 내일 항의 방문 정도까지는 하고 내려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투쟁 계획에 맞게 계속 그걸 회사에서 단행한다면 투쟁 계획에 맞게 이렇게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데 결정되는 게 없네요, 항상. 예. 제가 보기에는 저 방위가 아니에요? 강제이동 저지, 선수랑 구조, 쟁취가 아닌가요?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면 밤새 토론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에는 이제 울진의 문제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진의 아까 말했던 미니멈 50명에 대한 어떤 해법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15년차 인사이동을 단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 어떻게 한번 의논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해법을.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회의가 늦어지는 게 뭐냐면 울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더라도 투쟁 동력이 과연 될 거냐. 나는 또 울진 본부위원장의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보자는 거죠. 50명 아니니까 50명.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할당 문제 그런 진짜 단순 논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진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식사하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몇 분 각 사이트 얘기 들어보니까 울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원들 플러스 또 희망하는 인원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최소한 50명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도 모두반을 했었는데 50명이면 한 심사원 비율을 거기에 한 10명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울진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최소한 미니멈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5명? 그 정도면 우리가 각 3개 본부에서 할당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인원조차도 어떻게 강제라고 보시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영광에 저기 있지만 저희들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사업소라고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풀어줘야지 우리도 투쟁이라든지 이런 소모적인 그런 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노동조합도 어느 정도까지는 막았다. 310명이었는데 대상자가 단 25명밖에 안 했다. 다음에는 좀 더 인사이동 기준안을 좀 보강을 해서 2년 차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 기존에 25명 갔던 인원들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한수 위원장님 50명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이 자신 다 깨어나야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중앙도 지금 잘 좀 보십시오. 50명은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중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울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울진 노조요. 그건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50명, 15분의 1, 50에서 60명이에요. 50에서 60명인데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했죠. 다 15년 차 이상이 50명이 있거나 그렇게 내고. 근데 그 자르면 나와요. 50명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 팀에 15년 이상인 4명, 5명이 해당이 되면 그 회사가 보내주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쭉 잘라서 보내준다고 해도 크게 불만이 없는데 50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50에서 60명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이하전 사무처장님하고 기획처장님이 내려오셔서 또 하필이면 우리가 이야기한 인원수가 탁 맞더라고요.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50명으로 픽스된 거지.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50명 이야기하면 얘기가 됐습니까? 회사는 우리끼리 50명 이야기하고 있는지 회사
50명까지 해가지고 50명은 거리가 되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울진에서 말이 되지. 울진에서는 합의를 봤어요. 50명. 자, 울진 합의 받고 15분의 1을 내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을 인사활동 TF 5차에 걸쳐서 회의 끝에 아니 그건 울진 자체 아니고 자체. 아니라 했었고 중앙이 회사하고 협의 볼 때 50명 이야기 확실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50명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울진 노사가 하자한 것을 회사가 존중하려고 하죠. 50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 회사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를 장모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예. 숫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다는 강제 시범제 강제는 안 됩니다. 희망제를 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지. 몇 명을 합시다, 몇 명 합시다 이런 숫자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자꾸 50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50명이 근거가 어딘지 제가 궁금해서 애초 출발은 울진이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도 50명 정도 선을 갖추고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였지. 그러면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회사가 아마 회사도 끝나고 300명인데 추측하는 거죠. 이제 규모나 100명이 이런 건 인원은 좀 회사도 줄일 수는 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50명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50명 정도 이렇게 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회사도. 울진 노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50명 얘기하고 회사도 뭐 명분이 있겠나. 세상은 왜 이치가 그래요. 합의가 된 거네 그럼 그럼 50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몇 번 계속 돌아야 되나요? 그거를 계속 몇 개 하고 여기 울진 동지는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는데 둘 다 보면 그거에 대한 모질한 부분 근데 다 보면 안 된다. 의장. 예. 의장 머리를 시원하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력이. 아니 잠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원래 스타는 근데 느껴. 중앙에서 만든 결론에 울진 특혜로 한다해갖고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울진 특혜를 어떻게 줄 건지 그걸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다 말씀하시고 울진에서도 그 정도면은 뭐 고리에서 얼성에서 한변에서 울진을 갈 수 있겠다. 그 말도 더 세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만 가지고 울진에 이 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울진에 대해서 합의를 안 온다는 얘기죠. 이 안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해주면은 그게 회사 측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건을 달라겠잖아요. 중앙에서 우리가 내달라고. 얘기를 해줘보라 이거지. 우리가 이 다고 그래서 아까 조재관 위원장이 회의 때 남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재관 위원장이 울진에 대한 한 좀 나는 이런 거 제출한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있으면 좀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뭐가 시원해.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씨.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울진에서도 50명을 요구를 하는데 50명을 말고 한 40명 정도 요구하고 그다음 상계에서 나중에 고리나 저 영광이나 월성 여기도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명이면 40명을 50명에서 10명 정도 줄이고 그쪽에서 최소한으로 해가서 이렇게 타협을 봐야지 지금 뭐 50명 다는데 사실 상계 위원장님들께서는 안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객에서 이제 내 조합원들을 안 보내려고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 강제로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장. 아니 이야기 나더라고. 강제로 지금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하는 사람만 찍어 보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저기 울진은 울진대로 좀 축소를 조금 하고 나머지 위원장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저기 해서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야지 지금 맨날 얘기해봐야 밤새고 얘기하고 이거 내년 이맘때까지도 아마 이거 해결 못 봐요. 정말 이제 발언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제가 말을 많이 아꼈는데 사실 최영남 위원장이 안을 가져왔을 때 사실 그 안에 대해서는 조합하는 간부들은 다 어그리했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는 사람은 안 가려 그래요. 우리가 가면 그 강제 발령 하니까 조합원이 위원장이 가면 강제 발령 내는 겁니다. 가라 니네들 연수된 사람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근데요 인사 발령은요 저도 이제 지금 회사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회사를 이렇게 다니게 오래 하셨지만
강제 발령이랑 없다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고 아까 제가 그것도 되묻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강제 발령은요 다 있어 왔어요 여지껏. 강제 발령이 없으면요 회사 순환이 안 됩니다. 강제 발령이 없으면 막말로 지금 우리 한강 수력이에요. 청평 수력 발전소 서로 안 올라가래요. 승질 났나 보다 누구. 어른과 진짜 누구야? 지금 한강 수력에서는 청평 발전소 서로 안 올라가래요.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한강 청평 발전소에 누군가를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내가 당신 와 그러면 안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 발령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청평이 죽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강제 발령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게 강제 발령이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강제 발령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또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안 보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못 인원을 가겠다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인원을 좀 축소를 좀 이렇게 해서 타협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제이동 저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약이 그리고 무조건 원하지 않는 인사는 가정 파괴범이고 뭐 안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이런 뭐 할당을 이야기 이러면 우리 기조가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자 우리 확 디베이가지고 솔직히 회사는 졌다. 마음 바꾼다. 이거 한번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바뀌죠. 잘못했다. 우리 이제 마음 바꿀게. 한번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거 자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중앙위원장부터 우리 이제 강제이동 안 하는 대신에 그거 처리하겠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기 나가겠다. 최소한 시기 나갑시다 이제. 그 먼저 선언을 하고 하면 저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물질 문제 나오고 강제 이동 문제 다시 시작됐는데 이제 투쟁 계획권 이 부분을 사실 결렬시에 대한 배수진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이 얘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데 투쟁 계획은 승인을 좀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다시 아까 오전 내 오후 내 얘기하던 부분을 다시 지금 얘기가 돌아와서 그런데 투쟁 계획 승인 좀 해주십시오. 우선. 아니 저는 배수진이니까. 저장 저는 지금 저 사무총장님 말씀보다 이용석 위원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뭔가를 정해놓고 이게 안 되면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놓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의장 이게 아까 최 위원장님 말했듯이 어떤 강제상 포기 내지 용인 이게 없으면 계속 오전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아까 그 회사 지하에서 했는 거나 저기 했는 거나 여기 했는 거나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4시간을 다시 하자는 네. 거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4시간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결단 안 해준 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거 가고 갖다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얘기하다 보면 다시 원위치 봐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안 했어요. 아까 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제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빠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빠질 구멍이 있으면 나갔을 겁니다. 아까 보강까지 다 얘기하고 그렇지만 물질 문제는 항상 남더라. 그 얘기까지 다 하고 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협상의 무기도 되고요. 실제로 안 되면 해고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투쟁 계획은 좀 승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이 총체적으로 투쟁 계획이든 뭐든 더 보태거나 뭐 할 거는 좀 논의하기로 하죠. 뭔가 결론은 하나 내놓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의장 아니 투쟁 계획을 하는데 투쟁을 하게 되는 그게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뭔 계획을 세웁니까? 의장, 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정회를 하고
4개 원전 본부장이 하나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어.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잠깐만요. 그건 더럽지요. 잠깐만요. 그것도 걸러가면 내 입을 샀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 저 의사 진행 발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앙위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나머지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헛것을 얘기한 거야. 지금부터는 뭐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앙위원들 다 참석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이 4개 원전 본부의 일이에요. 그러면 4개 원전 본부 위원장하고 우리 수석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6분만 대화로 해서 우리 앞에서 해가지고 매듭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또 괜찮으세요? 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앙위원회 똑같은 학교가 다 왔는데 안 가면 거리 뭐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오던가 해야지. 아니, 내 얘기는 지금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이걸 얘기를 했잖아. 4시간 얘기한 게 헛격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되는 거야.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공부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처음에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중앙에서 결정을 했어요. 중앙에서. 발고 놓고 얘기하십시오. 자, 의자. 마지막으로 듣고 좀 쉬겠으면 좋겠다. 아, 참 힘드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하는데, 이윤 위원장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년 이만 때도 안 끝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끝나.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아침에 스타트 때부터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팽팽. 꼭 다람쥐 새끼 책방에 두듯이 지금 팽팽 보고 있어요. 가만히 앉았다고. 근데 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사 이동 기준, 우리 내부에서 인사 이동 기준에 실체가 없으면서 무슨 피정을 하냐? 그것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얘기했고 맞아요. 근데 자, 아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울진안은 이걸 갖다가 우리 현장에 적응하기는 지금 단기간 내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남철 위원장께서 좀 이 부분에서 현재 이 여건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조용히 있는 거니까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 봐서는 그건 좀 현재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아닙니까? 왜 대답도 안 해? 아니, 왜 그래 되냐 하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들어와 싹하게.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로 이렇게 껴면다 이제 짜증 나가지고 이제 티어팅하는 게 좀 전에 뻗떡 일어나고 하잖아 이제 그런 상태로 간다고요 이제 이게. 그러다가 에이씨발 때려쳐 하고 다 붙어서 내려가 버리면.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그래요. 우리 중앙위원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거 좋게 보면 여러분들 이걸 다 듣고 어떻게든 합의점을 도출해내려는 건 이건 아주 바른 시간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허점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중앙에서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전부 다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회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안을 만들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미비점을 뭔지 좀 채워서 이 부분을 추진해 달라.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앙위원장도 여러분들이 하도 건드려놓으니까 뱅뱅 돌아 이제. 그래서 잠을 쉬어야 돼. 자, 잠을 저녁을 좀. 그만하기가 그렇게.